자, 요거 빨리 한번 하고 그 다음 수열 나갈 거예요. 오늘 수열 좀 나갈게요. 자, 뭐냐면 일단 공식부터 먼저 점검을 할게. 외우고 있으면 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고 혹시나 외우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좀 잘 외워줘. 알겠지? 자, 삼각형의 공식,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자, 총 저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자, A, B, C 이렇게 있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대변의 길이죠. 그죠? 자, 있을 때, 자,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는 경우, 요렇게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하냐? 2분의 1 AC 사인 B야. 알겠지? 사인 B. 자,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면 2분의 1 AB 사인 C. 오케이? 그 다음, 위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2분의 1 BC 사인 A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과 똑같이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어야지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자,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자, 뭐라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주어진 거야. 요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뭐가 주어진 거? 자,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 자, 이거는 넓이가 어떻게 될까? 자, 2R분의 ABC걸? 맞을걸? 나 까먹었어. 아, 4R분의구나. 쏘리. 4R분의 ABC야. 4R분의 ABC. 4R분의 ABC다. 알았죠? 근데 이건 잘 안 쓰긴 해. 이건 잘 안 쓰긴 해요. 세변과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쓰는 공식이야. 자, 그 다음. 자, 또 하나 더. 이번에 삼각형에 뭐만 주어진 거냐면 요렇게 세 변의 길이만 주어진 거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는 자, 요건 좀 내가 중심으로 좀 봐두라고 했던 게 무슨 공식이냐면 헤론의 공식이야. 자, 해롭다는 게 아니야. 헤론의 공식인데 자, 헤론의 공식은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스몰 s를 구해야 돼. 스몰 s. 스몰 s는 2분의 모든 변의 길이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시고요. 전체 넓이는 루트 s, s-a, s-b, s-c 요렇게 하면 넓이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거야. 원래대로라면 내가 요거 세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요 한 각도의 뭘 구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 코사인을 다시 뭐로 고쳐서 사인으로 고쳐서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게 문제 풀이 방향이야. 근데 지금 말만 들어도 어때요? 겁나 복잡하죠. 그죠? 이거 풀다가 저기 시간 다 가.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있고 넓이 구하게 되면 바로 헤론의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몇 개 있다? 이렇게 딱 세 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822번 봐요. 바로 이게 바로 헤론의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어. 자, A, B, C. 내가 항상 엔간하면 삼각형 그냥 그리라고 했죠? 자, 5, 8, 여기가 60도야. 자, 얜 다행히도 60도가 나와 있는데, 60도가 나와 있는, 아, 이거 헤론의 공식은 아니네. 헤론의 공식인 줄? 자, 미안합니다. 자, 근데, 자,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야. 그쵸? 아, 내접원이네. 그죠? 아, 내접원이구나. 난 또 헤론의 공식 아닌 줄 알았네. 자, 내접원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내접원은. 그죠? 자, 내접원이 되게 되면 이 내접원의 반지름으로도 우리가 넓이를 표현할 수 있긴 해요.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긴 해. 자, 요거는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5야. 됐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자, 삼각형을 몇 등분 쪼개라? 세 등분 이렇게. 이렇게 세 등분 쪼개면 내접원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의 높이가 돼서 2분의 1 R이 되고요. 2분의 1 R 곱하기 8 더하기 2분의 1 R 곱하기 7 더하기 2분의 1 R 곱하기 5가 된 걸 묶어주니까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라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알고 싶으면 우리 뭘 구해야 돼? 넓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내가 헤론의 공식을 쓸 거라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세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뭐부터 구하라고? 스몰 s부터 구하라고. 자, 다 더하니까 얼마? 20인가요? 그죠? 그럼 얼마 돼요? 10이 되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10 곱하기 10 빼기 8 얼마야? 2 곱하기 10 빼기 7 얼마야? 3 곱하기 10 빼기 5 얼마야? 5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 값이 뭐랑 똑같다? 루트 얼마? 얘가 10이죠? 그래서 10 루트 3과 같다는 거야. 됐어?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 다 더하면 아까 전에 20이었죠, 그죠? 20 약분하니까 10이 돼서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물론 60도라서 사실 60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 안 쓰고 그냥 2분의 1 AB 사인 중심각 써도 돼. 근데 나는 또 헤론의 공식 보여줘야지 이렇게 잘 나오는 거. 그지? 헤론의 공식 요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해놔. 요거 방금 했던 거 요거. 그 뭐야? 자,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도 잘 기억해놔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4개 공식을 잘 기억해놔야지 뭐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 것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좀 문제를 좀 풀기 좀 시켜볼게요. 자, 826번 봐요. 그 다음. 자, 826번을 보면은 자, 어떻게 되니? 자, 사각형이 있는데 자, 요렇게 뭐 잘 그릴 필요 없고 대충 그릴게요.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어디가? 여기 4cm, 여기 8cm, 여기 8cm, 2cm 되어 있어요. 여기가 몇 도고? 30도예요. 자, 이 사각형 전체 넓이 구하는 거야. 이때 헤론의 공식 쓰는 거야. 알겠죠? 자, 위에 거는 두 변과 끼인각이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쉽죠? 근데 밑에 있는 건 삼각형의 길이가 뭐밖에 없어? 세 변의 길이밖에 없으니까 헤론의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2등변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1 쪼개고 그럼 여기 높이가 뭐가 되겠어? 루트 63 이렇게 구해도 돼. 근데 나는 그래도 헤론의 공식 써야지. 그치? 그죠? 나 연습하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위에 거부터 넓이 구할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몇 도? 사인 30도. 요렇게.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그 다음 자, 밑에 거 뭐? 요 세 변의 길이 이용해서 스몰 s부터 구하자고. 스몰 s는 다 2분의 다 더한 거니까 18, 9가 되고요. 전체 넓이는 루트 9 곱하기 9 빼기 8 곱하기 9 빼기 8 곱하기 9 빼기 2니까 9 빼기 2니까 7인가요? 그죠? 그리고 얼마 되는겨? 루트 63인데 고치면 3루트 7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약분해서 넓이가 8이야. 따라서 둘 다 더하면 답이겠죠? 8 더하기 3루트 7이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도 계속 써먹어 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823번이랑 827번 요거 두 개만 좀 해볼까? 자, 두 개만 좀 해봐요. 자, 이거 다 맞은 사람들은 밑에 거 풀어봐도 좋아요. 자, 823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삼각형 그려. 몇 센치? 뭐 대충 써 이렇게.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하자고요. 자, 넓이 구하려면 스몰 s부터 구해야죠. 자, 2분의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9 더하기 11 더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돼? 20이 되게 30이죠? 그죠? 30이죠. 그래서 약분하니까 얼마? 15죠. 그죠? 15. 글씨 왜 이래? 15가 되고. 자, 이제 자, 삼각형의 넓이는 자, 루트 뭐 곱하기 15 곱하기 빼 얼마? 6 곱하기 빼 얼마? 4 곱하기 빼 얼마? 5가 되죠. 그죠? 아하, 그러면 일단 얘가 3 곱하기 5고 2 곱하기 3이니까 얘랑 얘 세트 나오고 얘랑 얘 세트 나오고 얘 나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얼마가 나왔냐? 3, 5, 15. 30 루트 2인가요? 그죠? 넓이가 30 루트 2가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부터 구해볼 겁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 자, 넓이 공식 어떻게 구한다 했었어? 4R분의 A 곱하기 B 곱하기 C라 했었잖아요. 그지? 4R분의 A, B, C. 자, 그러니까 자, 약분할 거 해보자고. 자, 10 지워. 이렇게 지우고 3 지워. 그러면은 자, 4R 곱해주니까
4 루트 2 R은 3 곱하기 실이니까 33. 그럼 R은 뭐가 되겠어? 4 루트 2분의 33. 이거 유리화하지, 유리화해야 되네. 아이씨. 유리화하니까 8분의 33 루트 2가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은 자 방금 구한 넓이 30 루트 2가 2분의 1. 자, 이번엔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거야. 내저번의 반지름 R. 2분의 1 R 곱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1 요렇게. 2분의 1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다 더한 게 얼마였어요? 30이었죠? 그러니까 15R이 되는 거라서 15 지우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은 2루트 2다. 두 개를 뭐 한 거야? 빼는 건가? 그지? 빼니까 8분의 33 루트 2 빼기 8분의 16 루트 2가 나와서 8분의 17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틀린 사람은 꼭 받아 적으시고. 자, 827번. 자, 사각형 있어. 자, 120도 요렇게 된 사각형인데, 자, 여기가 120도고요. 몇 cm? 5cm, 3cm, 3cm, 8cm야. 내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개 이으라 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요거의 변의 길이 구해야 돼. 왜? 나 이쪽 거 구하려면 세 변의 길이가 있어야 헤론의 공식을 쓸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x라고 줄게. 그럼 x제곱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15의 제곱이니까 25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 3 곱하기 5 곱하기. 자, 코사인 120도인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돼요. 뿔뿔 약분 약분. 그죠? 그럼 뭐가 되고? 34 더하기 15. 그래서 뭐가 돼? 49가 돼서 x가 7cm야. 얘가 7cm야. 자,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S1은 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는 뭐랑 똑같다? 사인 60도랑 똑같다.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더라. 그래서 4분의 15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 S2 구하기 전에 스몰 s 또 구해야죠. 스몰 s는 2분의 3 더하기 7 더하기 8이니까 18. 그래서 9cm가 돼서 S2는 9 곱하기 9 빼기 8이니까 1, 9 빼기 7은 2, 9 빼기 3은 6. 그래서 3 나가고 2 나가니까 6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 넓이를 더하면 되니까 4분의 15 루트 3 더하기 4분의 24 루트 3이라서 4분의 38 루트 3인데 약분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9 루트 3인가? 네, 답은 그래서 왜 이래? 39죠? 에라이 씨, 약분도 못해? 계산도 못해? 아이고 씨. 자, 4분의 39 루트 3이라서 3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 기억하자. 헤론의 공식, 그 다음에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랑 중간에 끼임각 구하는 거, 그 다음 4R분의 ABC, 그 다음에 2분의 1 R 곱하기 자 둘레의 길이. 이 네 개의 공식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코사인 공식, 코사인 법칙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편해지겠죠. 그죠? 자, 못 쓴 사람들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요 내용만 좀 설명을 하고 잠깐 또 쉬었다 할게요. 자, 방금 했던 건 삼각형의 넓이고요. 자, 지금 하는 거는 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거 더 쉬워. 사각형 더 쉽습니다. 왜? 사각형의 넓이는 사실 중3 때 썼어요. 기억 안 나지? 중3은 너무 먼 옛날이긴 해. 그죠? 야, 너희 중3 때 뭐 했냐? 놀았니? 중3 때 기억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중3 때. 너무 오래전이라서. 20년 전은 아니에요. 맞나? 설마 잠깐만. 아유, 왜? 뭐? 자, 일단 평행사변의 넓이부터 볼게. 자, 평행사변의 넓이는요. 자, 두 변과 끼임각만 있으면 돼요. 알겠지? 자, 넓이는 AB 사인 세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삼각형 두 개라서 그래. 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거라서 2분의 1이 빠져요. 알겠지? 그 다음 사각형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 있어. 그때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집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A, B고 중간에 끼임각이 세타면요.
자, 요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요. 쌤, 왜 얘는 갑자기 2분의 1이 붙어요? 왜냐하면 얘를 요렇게, 자, 큰 형태로 요렇게 만들면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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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이 돼서 그래. 제일 큰 평행사변형 넓이에서 반띵이 돼서 2분의 1이 붙는 거야. 딱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이 공식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자 829번 볼게요. 아, 보기 전에 쉰다고 했죠? 네, 쉽시다. 자, 45분에 시작할게요. 45분. 자, 난 거기서 하는데. 자, 829번 봐요. 자, 보면은 자 평행사변형이야. 자,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평행사변형은 자 두 변과 끼인각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보면은 변의 길이만 나와 있거든. 요렇게. 쌤, 큰일 났어요. 저희 각 모르는데 어떡해요? 하지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똑같은 거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럼 헤론의 공식 써서 요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두 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을 무리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헤론의 공식 씁시다. 자 스몰 s부터 구할 거야. 자 2분의 다 더하니까 얼마요? 얘 더하니까 15고 얘 더하니까 28이라서 뭐가 되는 거야? 14죠. 자 넓이는 루트 자 14 곱하기 빼니까 1 빼니까 얼마? 7 빼니까 얼마? 6인가요? 그죠? 그러면 7 나가고 2 나가니까 14 루트 3이 돼요. 요렇게 끝. 여기다 뭐 하면 돼 이제? 두 배 하면 되겠지? 두 배니까 넓이는 28 루트 3이 되는 거야. 자, 생각해보면서 헤론의 공식 굉장히 쓸모 있지 않나요? 그죠? 아, 아님 말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 각도를 구해야 돼.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여기 각도 구하고 그 각도 코사인 값 나오면 그걸 다시 무슨 값으로? 사인 값으로 고쳐가지고 이 넓이 써야 돼.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사람 손? 내가 들었네? 자,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 써.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갈게요. 자, 832번. 자, 832번은 자, 아까 얘기했죠? 자, 그냥 일반적인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주어지고 중간에 끼인 각 있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쓰면 넓이가 나와. 근데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라는 거는 평행사변형도 된다는 얘기고 마름모도 된다는 얘기고 모든 사각형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모든 사각형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832번 보면 느낌은 되게 뭐가 평행사변형 비슷하게 생겼어. 그죠? 그냥 하면 돼. 얘도. 대각선의 길이 이용해서 그냥 하시면 된다. 자, 하나의 대각선의 길이가 4cm고요. 반대편은 몰라. 하지만 120도. 자, 근데 넓이가 3 루트 3이래요. 그죠? 그러면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뭐라고 두고? x라고 두고 자,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자, 원래 사인 120도를 해야 되는데 사인 120은 뭐랑 똑같다? 사인 60도랑 똑같다.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제.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사인 120은 뭐랑 똑같고 사인 60과 똑같고 사인 150 뭐랑 똑같고 사인 뭐랑 똑같고 30과 똑같고 사인 135는 뭐랑 똑같고 사인 45도랑 똑같다고. 알겠지? 자, 또 하나 더. 우리 코사인 법칙도 잘 써야 되니까 자, 코사인 120 뭐랑 똑같을까? 마이너스 코사인 60. 오케이? 그러니까 코사인은 둔각이 되면 음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예 외워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코사인 얼마? 코사인 150은 마이너스 코사인 30.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됐지?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는 이제 삼각함수를 넘어갔잖아. 그죠? 상함수를 넘어가서 뭐 상함수의 방정식부터 나온 학교도 있고 상함수의 활용부터 나온 학교도 있어. 특히나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나온 학교들은 요 각도 말고는 안 나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 각도 말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거 외워서 그냥 적용하면 문제 진짜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요거 말고 삼각형의 성질 까먹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이제 까먹어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였던 학교들은 앞에 있었던 뭐 삼각함수의 성질들 같은 거 다시 리와인드 할 필요는 있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요거 외워서 쓰면 되니까 지금 방금 썼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사인 60도는 얼마가 되냐?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 지워버리고 2, 4 지워서 x가 몇 cm가 되는 거야? 3cm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지? 자, 우리 옆으로 갈게요. 자, 이제 사인 법칙 활용하는 거.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몰랐던 거 다시 리와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이고. 자, 836번. 자, 이거는 자, 뭐 삼각형 그냥 봐요. 삼각형 길이 봐, 여기. 자, 여기 몇 도? 60도. 여기 75도. 가운데 얼마? 50m. 나는 여기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은 자,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뭘 써야 될지 좀 고민해 보면은 여기 몇 도일까요? 위에가 몇 도일까? 45도, 그쵸? 그러니까 각도가 나와 있으면 엔간하면 다른 각도 무조건 구하고 시작하세요. 보니까 무슨 법칙? 마주보고 있어.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야. 마주보고 있잖아. 물론 그들 마주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사인 법칙 쓰시는 거예요. 그 뭐분의? 사인 45분의 50m는 사인 60분의 뭐? xm라고 하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럼 난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야, 사인 45 얼마냐? 2분의 루트 2고요. 위에 분자는 50 곱하기 얘 곱해줄 거야.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되지? 얘를 그냥 분모에 곱해버려. 그럼 이게 약분되죠. 그러면 루트 2분의 50 루트 3이니까 유리화하면 루트 2 루트 2 곱하니까 약분돼서 25라서 25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이 있으면 무슨 법칙 써라? 사인 법칙 써라. 알겠지? 까먹지 마요. 자, 그러면은 위에 거는 뭐 자, 원에 자, 여기 837번은 원에 내접하는 거야. 837번은 원에 내접하죠. 그죠? 원에 내접하면 무슨 공식? 사인 법칙. 요거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R 저기 사인 모식갱이분의 모식갱이는 2R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839번 보세요. 자, 839번은 자, 다 필요 없어. 삼각형 모양만 봐요. 자, 여기가 몇 도고? 60도고 몇 미터? 50m, 몇 미터? 60m. 이거 사이의 거리 구하래. 아, 이거 자, 무슨 자, 두 변과 끼인각. 오. 요렇게 주어지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그래서 x제곱은 근데 숫자가 좀 크다. 50의 제곱이니까 얼마? 250 더하기 60의 제곱 360이 아니라 3600이죠? 그죠? 와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배에 50 곱하기 60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됐지? 짠짠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3000이야. 빼주니까 답은 3100인가요? 그죠? 그래서 x는 얼마? 10 루트 31이 바로 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요거 837과 840분만 나중에 숙제로 할게요. 알았지?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요건 해봤으면 좋겠어서 요건 숙제로 낼 건데 실력업은 풀지 마세요. 알겠죠? 실력업 빼놓고 해. 실력업 빼놓고. 알았지? 실력업 빼놓고 요거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열 들어갈까? 수열. 어머나? 자, 수열. 자, 교재 다 있으면 꺼내주.
야 진짜 야. 알았어. 야 그럼 잠깐만. 자, 잠깐만. 나 그럼 하나 더 뽑아야 돼. 잠깐만. 자 좀만 기다려.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뭐 새끼손가락 껴서 할까? 자, 너희들 이거 모르잖아. 새끼손가락 끼워서 하는 거, 그지? 그지? 나 옛날 사람이서 그래. 좀 속상하네. 자, 수열. 자, 일단은 수열은 뭐냐면 숫자들을 나열한 거야. 뭐라고? 수열은 숫자들의 나열이다. 그래서 수열은 숫자의 나열이다. 근데 그냥 나열되어 있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수열은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뭐 시퀀스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시퀀스. 뭐 그건 이제 영어로 하는 거고 수열을 영어로 하면 시퀀스인가 막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숫자들을 나열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어적으로 봤을 때 수열을 어떻게 쓰냐? 요렇게 AN 이렇게 중가로 치고 AN 또는 중가로 치고 BN 이런 식으로 써요. 수열을.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자, AN 같은 경우는 이제 A1, A2, A3, A4 요렇게 쓰는 거야. 수열.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냐? 자, 아래 첨자 있죠? 아래 첨자. 이 첨자가 의미하는 거는 몇 번째라는 데 몇 번째. 그럼 이건 뭐겠어?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는 거냐? 규칙성을 쓰는 거야. 그래서 A에는 어떤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 규칙에 따라서 N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한 그런 항들을 하나하나 다 쓰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것은 수열이구나. 그리고 A1, A2, A3, A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AN을 뭐라고 할 거냐면 수열 AN을 자 3의 배수로 해볼게. 3의 배수. 그러면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하겠어? A1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A2는 얼마가 될까? 6이 되는 거고 A3는 9가 되는 거고 A4는 12가 돼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수열을 나열해서 쓸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둬. 자 그러면 자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가 있다 그랬어? 수열은 규칙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봐봐. 그럼 내가 지금 요거 예를 들었잖아. 지금 3의 배수라는 수열을 예로 들었는데 야 3의 배수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지금 막연하죠. 그죠? 뭐 생각이 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막연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수열이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요것의 무슨 성을 규칙 있는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바로 수열의 일반항이야. 알겠지? 뭐라고?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일반항은 바로 n번째 항이에요. 몇 번째 항이라고? n번째 항이다. 그래서 위에 예시 같은 경우는 AN은 하고 n번째는 얼마가 될까? 3의 배수면 n번째는 어떻게 될까? n번째는 식이 어떻게 될까? 바로 3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두면 얘가 바로 3의 배수란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의 규칙성과 그런 모든 포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이제부터 해야 되냐면 이걸 구할 거예요. 뭘 구한다고?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 이제부터 찾아볼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또 예시를 들어서 이번엔 자 수열이 주어진 거야. 수열의 일반항이 2n으로서 2n, bn이 2n이야. 자, n은 1, 2, 3, 4, 점점점.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내가 쓸 수 있죠. 어떻게 된 수열이야? 2, 4, 6, 8, 10 이렇게 되는 2의 배수인 수열이 되겠지. 이해돼요? 조금 끌게.
자, 이해됐죠?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내가 수열을 나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열이 나열된 거를 우리가 뭘 구할 수도 있어야 돼? 수열의 일반항을 또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뭐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돼요? 이해되지? 자, 그럼 밑에 보자. 밑에 개념 체크 봐, 개념 체크. 자, 개념 체크 1번부터 볼게요. 자, 수열의 5번째 항 구하는 거야. A5 구하는 거예요. 자, 1번 봐봐. 1번은 뭐라 돼 있어? 1, 5, 9, 13. 그죠? 자, 그 다음 항 어떻게 될까? 자, 무슨 규칙이 있나요? 얘는 무슨 규칙이 있어? 사씩 증가하는 규칙이 있죠? 그러면 5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는 뭐가 되겠어? A5는 17이다. 됐지? 이렇게 쓸 줄 알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2번.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자, 얘는 무슨 규칙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2가 곱해져요. 그러면 5번째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16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 자 1번을 보니까 AN이 3N 플러스 2라고 규칙성이 나와 있네. 일반항 나와 있네. 그죠? 요걸 몇 단까지? 이 첫 번째 항부터 4항까지 숫자를 써보래. 그럼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에요. 1 대입하니까 얼마? 5. 2 대입하면 얼마? 8. 3 대입하면 11. 4 대입하면 1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간단하죠? 자, 2번도 봐봐. 2번은 자, AN이 2의 n제곱 플러스 1이야. 우리 지수 잘 이용해서 해야 돼. 자,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하니까 얼마? 3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얼마? 5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뭐가 되고? 9가 되고 4를 대입하면 17인가? 그치?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혹시 나 틀렸니 혹시? 맞잖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바로 수열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수열은 한마디로 숫자들의 나열들인데 규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찾거나 또는 규칙이 주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열을 몇 번째 항인지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쓰는 거야. 자, 일반항이라고 말하면 그 공통으로 이렇게 좀 다 포괄할 수 있는 규칙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n번째 항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수열의 n번째 항을 뜻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야. 그럼 나는 n번째 항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항이라는 거는. 자, 일단 분자에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일치하죠. 그죠? 분모는 분자보다 얼마만큼 큰 거야? 1만큼 크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쓰면 끝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쭉 가. 야. 자, 혹시 요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얘는 무슨 규칙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인데 무슨 규칙을 표현했어요? 한 번에 포괄할 수 있는 무슨 식? 그치? 마이너스 1 계속 곱하는 거야. 그죠? 자, 얘는 홀수마다 마이너스 1이 사니까 이거는 그냥 요렇게 쓰시면 돼요. 홀수가 마이너스 1이 살잖아. 홀수니까 홀수 제곱 시키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규칙성 찾는 게 좀 어려워. 자, 다음 3번. 3번은 9, 99, 999, 9999. 야,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뭐 9n?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AN 어떻게 쓸까요? 자, AN을 쓴다기보다는 내가 힌트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무조건 요걸로 다이렉트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얘 10 빼기 1이야. 얘는 못 빼기 1이야.
100 빼기 1. 얘는 1000 빼기 1. 얘는 1000 빼기 1이잖아. 그치? 그 다음 이 10, 100, 1000, 만을 거듭제곱으로 고쳐봐요. 10의 제곱 빼기 1. 얘는 10의 세제곱 빼기 1. 얘는 10의 4제곱 빼기 1이니까 AN이 바로 뭐다? 10의 n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언제? 9가 n개만큼 쓰여 있는데 그럼 뭐 9n으로 써야 되나? 응,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밑에 거 있죠? 밑에 1-1번 지금 1, 2, 3번 다 해봐요. 얘들이 진짜. 야, 1번은 했지? 자, 1-1번은 뭐 곱하기?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됐나요?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자, 1, 4, 9, 16이죠. 이거 뭘 제곱한 거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잖아. 그럼 AN은 뭐의 제곱이야? n제곱인디? 그죠? 내가 그래서 제곱이 뭘 제곱하는 건지 밑을 바꿔야 되는지 지수를 바꿔야 되는지 힌트 줬잖아. 그지? 자, 다음은 3, 33, 333, 3333이잖아. 그지? 이거는 방금 했던 요거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뭐로 하면 돼? 3분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AN이야. 됐지?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해 안 될 게 없긴 한데, 그지? 자, 근데 여기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자, 다음은 중요합니다. 164쪽이에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수열이라는 거는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이야. 그래서 우린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 여기 수원에선 두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이 말 뜻에도 알 수가 있듯이 이 등 아니야. 같을 등이야. 알겠죠? 그래서 같은 차이의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인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뭐의 배수 했었어? 3의 배수, 2의 배수 했었지. 그지? 한번 2의 배수 써볼게. 2, 4, 6, 8, 10 가잖아. 그죠? 자, 한번 차이를 한번 써볼게. 얼마씩 차이 나요? 2, 2, 2,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알겠지?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카페 브랜드라 해야 되나? 바로 공차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차래, 공차. 공차를 뭐라고 쓰냐? 공차를 D라고 써요. D. 공차 D. 그러니까 공은 우리 공공할 때 공짜야. 공통할 때 공짜야. 그러니까 공통의 차이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차이야. 공차. 공차가 D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맨날 우리가 첫 번째 항은 A1이라 이렇게 쓰면은 맨날 헷갈려. 너무 귀찮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이제 앞으로 모든 수열에서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쓸 거야. A. 1을 생략해서 그냥 A라고 쓸 거야. 알겠지? 첫째 항은 A입니다. 첫째 항은 A야. 자, 그래서 보면 등차 수열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고 했냐면 바로 공차가 일정한 거야. 바뀌면 안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D를 어떻게 구하냐?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야. 알겠지? 뒤에서 앞에 거. 이게 n번째 항, n-1번째 항이죠. 그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그게 바로 공차가 나온다. 이 규칙을 만족하면 등차 수열인 거야. 알겠지? D가 AN-1 이해됐어? 자, 근데 내가 얘기했죠. 뭐냐면 우리는 일반항이 중요해. 일반항. 그냥 언제까지 이거는 공차가 2인 수열이다 라고 내가 한글로 쓸 거야? 수열 쓸 때? 아니잖아. 그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뭐다?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것도 외워야 돼. 자, AN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가 돼요. 알겠지? 첫째 항 더하기 n-1d가 된다. 자, 이게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내가 첫 번째 항이 A죠. 그죠?
그럼 등차 수열이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 D를 한 번만 더 해야죠. 그죠? 그지? 한 번 더 해야지 등차 수열이니까. 그 다음은 두 개, 여기서 한 번 더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D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쭉 했어.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러면 내가 네 번째로 말하는 거에서 하나만큼을 덜 더하는 거잖아. D를. 그죠? 그러니까 A n번째가 n에서 하나만큼은 덜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외워. 나는 이해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다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 내 심정이야.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AN은 A 플러스 N-1D야. 자, 그러면 자 위에 지금 보면 여기 보니까 2의 배수 있잖아. 그죠?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첫째 항은 얼마고? 첫째 항은 2고요.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야. 그러면 일반 항은요.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됐지? 그럼 전개해 주니까 어떻게 돼? 2 플러스 2n 빼기 2니까 얘는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항이 2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 이제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은요. 자, 등차 수열은 또 희한한 또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희한한 성질이 있냐? 바로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이 있어. 무슨 성질이라고?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을 구하는 거야. 자, 일단 결론부터 짚고 그 다음 설명할게. 자, A, B, C 요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 자,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B를 구하는 게 등차 중항이에요. 알겠죠? 자, 어떻게 되냐? B는 2분의 A 더하기 C야. 그러니까 평균이야, 평균.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끝에 있는 거에 정중앙에 가운데 있는 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증명을 해줄게. 자, 뭐냐면 얘가 결국 등차 수열이면 BC로 쓰지 말고요. A 플러스 이렇게 하자. 가운데가 B니까 A를 B 빼기 D. 그죠? 왜냐면은 등차 수열은 앞에 거에서 D만큼 더한 게 뒤에 거잖아. 그죠? 그럼 뒤에 거에서 거꾸로 앞으로 가고 싶으면 D만큼 빼면 앞에 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뒤에 걸로 갈 거면 D만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뒤에 거는 B 더하기 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B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돼서 얘가 바로 2분의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등차 중앙도 기억해 둬야 한다. 알겠지? 자, 좋아요. 혹시 여기까지 등차 수열 설명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졸린 거 있어? 자, 아유, 왜 이렇게 졸려? 야, 아이고, 마음이 안쓰러워. 자, 그래서 뒤에,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자. 자, 165쪽이야, 165쪽. 자, 등차 수열에 대한 뭘 기억해라.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공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등차 중항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해놔. 알겠지? 자, 지금부터 개념 체크 문제 볼게요. 자, 개념 체크 1번에 1번. 자, 3, 7, 9. 3, 5, 7, 9네. 왜 이래? 3, 5, 7, 9. 자, 공차 얼마? 2, 그렇죠. 공차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 커피 가격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뭐 밀크티 3,700원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알았지? 공차는 이거야. 알겠죠? 저번에 얘기했다가 누가 공차 가격 얘기해가지고 제가 때렸습니다. 참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왜 공차 가격을 얘기하냐고. 자, 그 다음 자 2번도 볼게. 자 2번 어때? 6,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자, D 얼마? 그렇지. 자, D 음수 나올 수 있어. 공차는 무조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음수 나올 수 있습니다. 공차 0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리고 유리수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등차수를 이룰 때 가운데 알맞은 숫자를 써라. 뭐 등차 중앙 써도 되겠지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 더해져? 3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3이 더해지면 얼마가 될까? 여기 얼마가 들어가?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죠. 됐지? 그러니까 공차구에서 더하세요. 자, 2번. 자, 2번은 2분의 1, 3분의 1, 네모 0이야. 이거 왠지 2, 3, 그 다음 뭐 해야 돼? 4분의 1 올 것 같지 않아? 그죠? 근데 아니야.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공차를 구해야지. 자, 통분하세요. 얘 6분의 뭐가 돼? 6분의 3, 얘는 6분의 2. 그럼 얘는 뭐가 될까? 6분의 1. 공차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알았죠? 잊지 마시고요. 요렇게 이거 채우면 돼. 그러니까 느낌대로 막 하면 안 돼. 자, 다음 3번이요. 자, 3번에 1번에는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야. 자,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야. 자, 나 따라 해야 돼. 자, 수열 A에는 뭐 더하기? A 더하기 N-1 D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고 A에다가 7 집어넣으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 전개해주세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수열 일반항. 그 다음 2번도 자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3, 7, 11. 자, 첫 번째 쓰인 게 바로 첫째 항이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자, 공차 얼마? 4. 그죠? 그래서 A에는 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그래서 4N-4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자 다음 이제 4번. 자, 4번에 1번 보니까 자, 등차수를 만족하도록 하는 x, y 구하는 거예요.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이거는 내가 공차를 구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인접한 숫자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등차 중앙을 쓰셔야 돼. 뭐라고? 이렇게 세 개씩 묶어져 있는 거 보면 양쪽 끝에 거의 평균이 얘가 되면 되는 거야. 평균이. 두 개 더한 거의 평균이니까 얼마? x는 1. 그죠? 얘 두 개 더한 거의 평균이 얘가 되면 돼. 얼마?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2번도. 자, 2번도 3분의 2 x 4 y 3분의 32. 자, 뭐라 했어? 3분의 20인가? 아, 소리 22야. 22. 자, 두 개 더한 거의 중간이야. 그죠? 자, 더하려면 3분의 고쳐. 3분의 11을 고칠게 이렇게. 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4의 정중앙 2분의 1 곱해요. 그러니까 얼마? x가 3분의 7인가요? 됐지? 또 얘도 두 개 더해서 y도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3분의 34의 정중앙. 그래서 3분의 17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구하면 돼. 정중앙. 자,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야,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니? 괜찮아요? 도현아 괜찮아? 너 잠 괜찮아? 아유, 진짜. 야, 혹시 뭐 놀러 갔다 온 피로가 지금까지도 쌓여 있는 거 아니죠? 아유, 힘든 거 알아. 어떡하겠어. 아유, 좀 더 고생해야지. 아이고, 좀만 버텨봐, 조금만. 호이. 자, 필수 예제 2번. 자, 2번에 1번. 자, 첫째 항이 1이고 제4항. 야, 이씨 갑자기 첫째 항으로 공차 물어보더니 갑자기 이상으로 물어보고 있어. 자, A4가 얼마다? 마이너스 5래요. 이때 AN 구하는 건데 잘 봐요. 자, 뭘 봐야 되는 거냐? 얘를 봐야 돼. 자, 네 번째 항이야. 자, 네 번째 항은 공차가 4번 더해질까? 3번 더해질까? 5번 더해질까? 뭘까?
그치? 네 번째 항이니까 얘는 A 더하기 3D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해체돼야 돼. 알겠지? 네 번째 항이니까 세 번 더해져요. 근데 첫째 항 1이니까 1 더하기 3D가 마이너스 5가 돼서 3D가 마이너스 6, D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 나왔으니까 A에는 A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A5가 16, AC 25. 자, 이제는 뭐 첫째 항도 안 주어져. 진짜 너무하다. 그죠? 자, 얘도 이것을 뭐로 표현하면 돼? 앞에 있는 다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을 내가 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돼요. 얘는 뭐 더하기 뭐? 몇 번째 항이 몇 번 더하겠어? 네 번 더하겠지? 4D가 16. 그죠? 여덟 번째 항은 A 더하기 몇 D? 7D가 25. 됐지? 그럼 두 개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하면 돼요. 빼니까 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9인가요? 그쵸? 그래서 D가 뭐가 되는 거야? D가 3이 되는 거야. 됐죠? 자, D가 3이 됐으니까 다시 대입해서 첫째 항 구하면 돼. 3 대입하니까 A가 4가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 더하기 n-1 곱하기 3이니까 3n 더하기 1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2-1번부터 2-3번까지 요거 세 개 다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일반항 구하는 거 집중해줘봐. 잘 따라 해봐요. 자, 봐봐요. 3번이에요. 자, 3번. 2-3번인데. 2-3번. 자,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 14야. 그죠? 자, 그러면 자,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좌변에 있는 모습들을 뭐로 바꿔주면 돼? 일반항 바꿔주면 돼. 두 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D.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몇 D? 3D가 14야. 됐어? 자, 더하게 되니까 2A 더하기 몇 D가? 4D가 14야. 일단 냅둬. 자, 두 번째 힌트 볼게요. 자, A10 더하기 A22, 62야. 자, 얘도 똑같이 쓰면 되죠? A 더하기 9D, A 더하기 19D가 62야. 됐지? 그럼 몇 A? 2A 더하기 28D가 62가 되더라. 됐지? 그 다음, 그래도 약분항이 낫겠다. 약분에 써볼게. A 더하기 2D가 7이고요. 약분하니까 A 더하기 14D가 뭐가 되고 31이 되는 거지. 그지? 두 개를 빼니까 A가 사라져서 마이너스 12D는 빼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서 D가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오케이? 자, D가 2가 됐으니까 대입하니까 A는 3 이렇게 연립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뭘 기억해라? 요거 바꾸는 거 기억해야 돼. 바꾸는 거. 자, 다음 볼게요. 자, 우리 필수 예제 3번. 자, 등차 수열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데, 자, 얘도 내가 설명한 것만 잘 따라가면 돼요. 자, 첫째 항이 얼마예요? 19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자, 그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자, 그러면 무조건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해라? 일반항 구하세요. 일반항 구하고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만 세우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어요. 자, A에는 뭐 더하기? 19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지, 그지? 자, 식을 전개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 됐어? 자, 그러면 이 AN이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처음으로 되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야. 됐어?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자, 38 마이너스 3 n-1이 0보다 작죠. 됐지? 그 다음 전개해주세요. 38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서 3n을 이항하니까 3n이 뭐보다? 41보다 크다. 그죠? 그럼 n은 뭐보다 큰 거야? 3분의 41보다 큰 거죠. 그럼 요거는 n은 자연수예요.
자, 수열에서 n은 무조건 자연수야. 그래서 얘보다 큰 거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되니? 13.5씩인가? 그죠? 그지? 그래서 n은 뭐가 되는 거다? n은 14번째 항 14부터 음수가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해결할 거니까 차근차근 거기까지 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이고야, 문제 많다. 자, 그럼 여기는 잠깐 넘어가고 4번까지 설명해 볼게요. 자, 아이고. 자, 4번. 자, 이번에는 이 문제는요. 자, 두 수 마이너스 3과 여기 30 사이에다가 몇 개의 수를 넣는데 몇 개? 10개의 수. 10개의 수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x1, x2에서 어디까지? x9, x10까지 10개를 집어 넣었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얘가 10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차 수열이 됐는데 10개, 그지? 자, 그럼 얘는 뭘까? 얘가 바로 첫째 항이죠. 맞아요? 자, 30은 몇 번째 항일까? 응? 11번째. 또 그러니까 30이 그러니까 야, 10개 들어갔잖아. 뭐 n이야, 이 새끼야. n은 아니지만 그렇지, 사실 12번째가 되네. 얘가 12번째. 왜? 10개, 11개, 12개. 손으로 셀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바꾸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요. 자, 12번째 항이 30이니까 a 플러스 몇 d가 11d가 3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a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마3을 대입하니까 11d, 그러니까 마3 플러스 11d가 30, 11d는 33, d는 3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뭘 구하는 거야? x7. 자, 여기에 x 7번째 항이 있는데 사실 얘는 x7인데 몇 번째 항일까요? a 얼마일까? 그렇지. 얘 하나만 추가됐잖아. 그래서 얘는 a 8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x7은 a 8번째 항이고 a 플러스 몇 d다? 7d다. 7d.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d가 3이니까 21. 그래서 얼마다? 18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 그죠? 그래서 숫자 몇 개인지 잘 세야 돼. 자, 그래서 몇 번 풀 거냐면 지금 4-1번만 풀어. 4-1번만. 똑같은 유형으로 4-1번만 풀어봐, 지금. 자, 등차 중화 봅시다. 등차 중화. 자, 5번. 자, 5번 좀 볼게요. 자, 5번은 세 수가 있어. 2x, x제곱 빼기 3, x 빼기 4가 무슨 수열을 이룬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두 개가 나와 있으면 공차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면 쉬워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롭게 나온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문자니까 우리 뭐 하자? 등차 중항 쓰자. 오케이? 가운데 있는 항은 두 개 뭐라 그랬어? 평균이라 평균. 정중항이 된다고.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3x 빼기 4를 2로 나눈 게 앞에 게 된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6 그리고 3x 빼기 4가 같다. 다 2항이야?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자, 2x,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x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과 2가 나와요. 그래서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되죠. 왜냐면 얘네가 등차 수열은 음수가 나와도 돼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 뭐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더하니까 얼마? 2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래도 문제가 쉬우니까 넘어가죠. 자, 몇 번? 이제 필수제 6번.
자, 오늘 6번까지만 할 거야. 요 6번까지, 요 유형까지만 설명하고 그리고 마칠 거예요. 알겠죠? 자, 6번 볼게요. 자, 6번 보면은 3차 방정식. 자,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4는 0에 자, 세실근. 자, 벌써부터 두렵죠? 왜? 3차 방정식이니까. 자, 이 세실근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게 되면 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두거나 또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이렇게 두 개로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면은 이렇게 두면 돼. 두 개면은 A랑 A 플러스 D 또는 A랑 A 플러스 이렇게 두면 돼. 두 개면. 근데 세 개는 무조건 밑에 걸로 가면 돼요. 세 개짜리는 무조건 밑에 걸로 가. 왜? 자, 여기에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세 근의 합을 우리가 뭐라 그래? 마이너스 A분의 B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더하게 되면 D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몇 A가? 3A가 마이너스 6이 돼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죠? 자,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 근이 자,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D예요. 그쵸? 근데 또 하나 힌트가 뭐 있어? 4죠, 4. 얘 혹시 뭔지 기억나? 세근의 뭘까? 그치, 곱이야, 곱. 자, 세근의 곱을 하는 겸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까먹지 마. 잘 써줄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개씩 곱한 거 있죠? 두 개씩 곱한 거는 A분의 C. 세 개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야. 알겠지? 이것도 같이 외워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세 개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자, 요거, 자, 마이너스 2로 나눠. 뿔, 2. 얘는 무슨 공식? 합차! 자, 4 빼기 D의 제곱이 2가 돼요. 그래서 이항하니까 D제곱이 2가 돼서 D가 뭐가 되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더라. 둘 다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루트 2라 할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자, 여기 옆에 거 지워야겠네. 자, 루트 2라고 하고 이제 뭘 구해야 돼? K를 구해야죠. K. 자, K. 자, 근데 자, K는 이미 우린 구했어. 자, 왜냐면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4는 0인데 자, 지금 a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고 d가 루트 2잖아.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가 바로 세 근이잖아요. 그죠? 원래대로라면 이걸 가지고 몇 개? 두 개씩 곱해서 a분의 c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뭐 요거 근인 거 알잖아. 근이니까 뭐해? 대입해. 대입해서 k 구하자고. 그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마이너스 2k 플러스 4는 0 요렇게. 근이니까 대입해도 되는 거야. 정수인 근이니까. 자, 그 다음은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20 마이너스 2k가 0이 되나 그죠? 그래서 k가 얼마다? k가 이렇게 10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 일단 페이지 몇 쪽까지? 170쪽까지 풀어 오시고요. 그리고 앞에 삼각함수의 활용이 있었지 아까 전에. 거기에 있는 뒤에 있는 요거 그 학교 시험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요거 실력 업 빼고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딱 하면 목요일까지 해올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꼭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